이 정권이 회심의 카드로 썼던 개헌안이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자신있게 내었으면 자신있게 그냥 떳떳하게 걷어가지 슬그머니 지금 폐기되었는데요. 자, 개헌안이 청와대 주도로 국회에 상정됐지만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처음에 이 보수 진영에서 문재인이 개헌안을 넣어서 고려 영방제를 하니 어쩌니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되지도 않을 일에 왜 신경을 쓰느냐. 그러면 되지도 않을 일을 이렇게 열심히 밀어붙인 문패거리는 제정신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된다고 자기들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국의 개헌 무슨 수기 토론을 하니 거기에 무슨 돈을 주고 일당을 주고 십몇만을 주고 사람을 참여시키니 정해구가 뭐 대통령 뭐 직속 무슨 개헌 특위에 무슨 위원장을 하니 이렇게 난리를 떨고 다니고 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북한과의 앞으로의 진행에 대한 자기들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급작스럽게 진행이 되고 미군이 철수하고 남북 간의 국가연합이니 연방이니 만들어질 부분에 대비해서 우리가 국가보안법과 관련되는 북한의 간첩 잡는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제재 법률 등을 없애고 국민 인권을 높이니 하는 명분으로 또 지방 분권을 하니 명분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 북한과 붙어먹는 나라의 형태를 갖춘 법안을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한번 테스트 해보자라고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계획은 이번이 아니고 2020년 총선에서 지금 추세로는 보수가 다 괴멸되어서 그때는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범여권이 먹을 거니까 그때 곧바로 총선 끝나자 말자 그때쯤에는 남북관계가 깊숙하게 진행되고 미군은 철수하고 남북의 국가연합이나 연방을 만드는 논의까지 나오고 남북 간의 온 사방에 지금 NLL이니 DMZ니 다 무력화되고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자 그때 이제는 그야말로 남한을 북한처럼 바꾸는 그런 헌법을 통과시키자. 그때 우리 지지도는 7, 80%가 되어 있을 거다. 이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테스트한 거예요. 자, 이번에 개헌안이 쓸쓸히 조용히 사라졌듯이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정권은 보수가 잘해서 몰아내지지 않는다. 이 정권은 어떻게 망한다? 스스로 망한다. 하루에 몇 센치씩 파는데 어젯밤에는 하루에 1m를 파버렸습니다. 자, 이 정권이요. 지금 두 개 아닙니까? 내세우는 게 적폐청산과 한쪽에는 남북 평화 쇼를 하죠. 이 두 개의 쇼를 가지고 정권이 지지를 유지하고 끌고 왔는데 지금 적폐청산 쇼는 드루킹 문제로 지금 이들이 주장하는 촛불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를 스스로 한마디로 가장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진보적이라는 것들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여론 조작에 깊숙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폭로한 겁니다. 제가 이 좌파 쪽의 농객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들도 이 정권의 드루킹 문제가 가시가 박혀가지고 결국 이걸 못 빠져나가고 이 드루킹 문제가 이 정권의 치명타를 미칠 거라는 것을 인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 인정해놓고 TV 나가면 딴소리 하는 거예요. 드루킹 관련 도 변호사 있죠.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된 도 변호사가 사실은 이 사건의 키맨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댓글 조작, 인사청탁, 청와대 개입 여부를 묻는데 이 도 변호사가 핵심입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도 변호사의 진술이나 정언 내용에 따라 드루킹이나 김경수 중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 변호사는 어제 출근길에 중앙일보 기자를 만나 특검에 나가서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 다 끝나면 기자회견을 하겠다. 한 사람의 이야기만 믿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백은우가 3월 28일 드루킹 긴급 체포해놓고 도 변호사한테 만나자고 전화해서 일주일 뒤에 3월 21일 날 전화하고 3월 28일 날 40분간 만났는데요. 드루킹 구속과 관련해서 도 변호사도 조심하라고 경고성 말이 갔는지 이런 거를 기자가 알아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 특검 가서 다 이야기하겠다. 왜 말하기 어렵냐? 묵묵부답. 단순히 인사면담이었냐? 총영사관은. 아니면 드루킹 건이었나?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드루킹이 말한 옥중 편지 내용이 다 거짓인가? 경찰에 진술했다. 그래서 다 끝나면 기자회견을 하겠다. 특검 끝나기 전까지 이야기 못한다. 관계자들이 다 있는데 한 사람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누군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김경수를 말하는지 드루킹을 말하는지. 김경수가 파주 사무실에 왔을 때 같이 있었냐? 드루킹이 백 비서관에게 전해달라는 메시지가 있었냐? 백은우한테 드루킹이 감옥에 갇혀서 뭐 그런 게 있었냐도 물었는데 답을 안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드루킹 사건은 한마디로 이 정권에 엄청난 위선을 던져준 사건입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권이 망할 때 위선 때문이죠. 우리는 도덕적이다. 이러다가 그게 그렇지 않은 게 드러나면서 위선의 죄가 더해져서 형편없이 망해버렸습니다. 드루킹 사건은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저들이 필요한 정적을 정치적으로 죽이는데 이용한 것이지 그야말로 저들의 똑같은 아니 더한 허물에 대해서는 어쨌든 축소하고 왜곡하고 감추고 은폐해서 넘어가려고 하다가 걸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좌파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뭐냐? 이 심각하다. 왜? 이렇게 한다고 보수 진영을 비판을 한 좌파들이 그런 짓거리를 더 하고 있었으니 쟤들은 유치원에서 도둑질하고 있었는데 도둑질 가르치고 있었는데 여기는 박사들한테 도둑질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미북 회담 취소입니다. 미북 회담 취소는요, 판문점 선언 폐기입니다. 자, 이걸 갖고 6월 12일 날 미북 회담 날짜 박아서 13일 날 선거를 썰어버리라고 했어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14개를 저거가 먹고 대구 경북만 한국당이 먹고 제주도만 무소속 원희룡이 되나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서울에서는 뭐 2등하고 30% 이상이 차이가 나고 경기도에서는 그것도 한 30% 차이가 나고 부산에서도 뭐 20% 이상 이기고 경남에서 뭐 한 13, 14% 이기고 충남에서도 20% 이상 이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대전에서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대구, 경북 말고는 다 진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북 회담 판이 깨지고 드루킹 사건이 점점 굴러가면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요. 야당은 실제 지지보다 한 10% 정도 빠져 있고 여당은 실제로 지지보다 10% 이상 거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권 내부에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목소리 한번 내는 의원들 하나 없이 다 지죽은 듯이 눈치만 보고 있고 여당다운 여당 짓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정당 지지율이 53%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이 하는 게 뭐가 하나 있어요. 한국당은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발부둥이나 치는데 민주당이 지금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지율 53%. 아무것도 안 하는데 출마만 하면 전부 지지율이 40% 중반 50% 60%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의 여론조사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20%의 갭은
막상 지방선거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 사라져 버릴 수 있어요. 제가 한국당 편들 이유도 없고 한국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20% 차는 비슷해져 버릴 겁니다. 2010년에요. 서울시장에 당시 오세훈과 한명숙이 나왔을 때 20% 이상 차이 난다 했어요. 선거 직전까지. 깨니까 0.6%로 새벽에 겨우 이겼습니다. 오세훈이. 아마 그때 진보신당에서 후보가 안 나왔으면 한명숙이 이겼죠. 식겁을 했죠. 20% 이상 이기고 있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들이 촛불 쇼와 적폐청산 쇼와 남북 평화 사기 쇼에서 꿈을 깨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2주 더 남았잖아요. 한 2주하고 며칠 더 남았는데 충분히 정신을 차리기에 넉넉한 시간이다. 그래서 선거 결과를 보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압승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권이 죽어도 가서 투표할 만큼의 적극적인 투표를 유발할 만큼의 잘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경제를 잘 합니까? 제가 5부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공정을 주장하는 정권에서 양극화가 최대가 돼버렸어요.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데 결과는 없는 사람의 소득이 더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경제를 망치고도요, 안 맞아 죽는 것이 신기한 겁니다. 자, 한국당이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숨만 저렇게 사는 것도 힘든 집단이에요. 그런데도 이 정권이 지금 스스로 무너뜨려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를 봅시다. 태영호 공사. 엊그제 지난주에 책을 하나 내어서 김정은이를 비판을 했지요. 아니, 이 사람이 북한 체제에서 선택받은 사람으로 있다가 영국 런던에서 가족을 다 데리고 남쪽으로 넘어올 때 자신이 나름대로의 사명감이나 소신이 있어서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북에 있는 가족들의 희생을 감수하고 넘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권이 문정권으로 바뀌고 한 1년쯤 되면 이 사람이 보통의 사람이라면 입을 다물고요. 조용히 숨어서 그냥 챙겨주는 돈이나 받으면서 살겠지요. 그게 정상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지금 탈북자 중에 한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설치다가 문정권 들어서 조용히 숨어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 다 뭐겠어요? 괜히 정권 찍히면 손해보니 얕게 살자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국정원 산하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 국정원에 돈을 대줘서 만든 산하기관이지만 반개 국정원 조직이라고 봐야 겁니다. 여기에 자문연구위원으로 있었는데 이것을 사퇴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요. 물론 태영호 공사는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거나 이렇게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스스로 지금 북한이 날 지목해서 공격을 했으니 내가 정권이나 국정원의 걸림돌이라고 판단을 해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미훈련이 끝나는 시점에 사표를 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문재인이 직접 미국 가서 25일 맥스 선더가 끝나면 남북 대화가 재개될 거다라고 지목을 한 시점에서 거기에 걸림돌인 태영호를 옷을 벗겼어. 북한의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을 거다는 관측은 그건 아주 상식적인 거죠.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위에서 태영호 책 출판을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국정원이 왜 막지 않았느냐. 14일 날 국회에서 자서전 3청 서기실의 암호 출판 기념회를 가진 데 대해서 그리고 그 출판 기념회에서 김정은을 비판한 데 대해서
북한이 강력 반발을 해서 16일 고위급 회담을 취소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청와대지요. 태영호 드러내라고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태영호가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가라 해서 나갔다 하면 그동안 도와준 사람들에게 또 칼을 찌르는 거니 내가 나갔다고 하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통상적으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탈북자 출신 연구원, 그냥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서 연구원도 못합니다. 탈북한다고요. 북한에서 고위 엘리트직에 있다가 넘어온 사람들이 여기 가서 이런 걸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표를 내면 바로 수리하지 않고 한 6개월이고 월급을 주면서 생각을 해봐라고 설득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하루 만에 잽싸게 수리가 됐다라는 것은 그냥 나가라고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월급 없이 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 제가 볼 때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상급자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도 끝내 자기를 나가라 했다고 있는 사람들한테 죄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이 조용히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에 저는 동감하지 않는다. 고향으로 우리도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거짓이나 위선으로 결코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를 이룰 수 없다. 북한을 아는 사람으로 어떻게 침묵하겠느냐. 그래서 자유로운 몸으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려 한다. 북한 동포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킬 때까지 투쟁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미국에 가서요. 미국에 오라는데 많을 겁니다. 미국에 가서요. 몸을 담고 본격적으로 대북 투쟁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문 정권에 큰소리 쳐사도 개헌안 하나 허지부지 지금 한마디로 용두로 시작했다가 3위로 끝났습니다. 용대가리처럼 개헌안 갖고 국민을 겁을 주더니만 뱀꼬리처럼 슬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정권이 하는 꼬라지가 다 그렇습니다. 적폐청산, 이제 너들 적폐는 어떻게 할 거냐. 답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 지자체 선거 이후로 미뤘다고 드루킹 사건이 민주주의를 왜곡시킨 부분이 감추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한국당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진짜 진실은 특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정조사 청문회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권 때 최순실이 청문회 한 것처럼 그때 고영태 나오고 다 노성일이 나오고 한 것처럼 이 사건과 관련되는 드루킹이고 서육이고 첩보고 전부 다 TV에 출연시켜가지고 생방송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정권 그냥 내리 앉아버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야기를 했어요. 지방선거 전에 생중계 TV쇼에만 끄집어내면 드루킹을 상황은 끝날 수 있다 했어요. 늦었지만은 지자체 선거 전에는 못한다 하더라도 국정조사 청문회를 갖다가 추진해서 TV 중계하에 드루킹이 입으로 그 일당들 입으로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 9만 건이 새로 등장을 해서 그 9만 건 안에는 주요 정치인들을 전부 엄해하고 공격하고 해서 문재인 당선시키고 지지율 유지시키기를 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누구 무슨 장관 결격 사유에 대해서도 옹호해 줬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는 하수인이었다고 말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한 모든 걸 책임지고 명예훼손에다가 업무방해까지 엄청나게 추가되면서요. 한마디로 깜빵에 오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원으로서 사조직을 운영했고 우리는 누가 시켰고 보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선 이후에도 우리를 그런 일로 내몰았다라고 이야기만 하면 이 사람들은 일종의 하수인이 되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게 돼버렸어요. 이제 이 일에 관한 내용이 네이버 댓글 2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올 사람도 얼추 나왔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 정권을 숨통을 쬐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정권이 현명하다면 여기서 남북관계를 스톱해야 되는데 이 불씨를 살려볼 거라고 북한하고 별짓을 다 할 겁니다. 자, 6.13 선거는요. 이 정권의 민주주의에 위반 부분과 더 나아가서 이 정권이 대북 평화 사기 쇼를 판문점 선언으로 벌인 데 대한 심판의 선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지자체 선거에요. 여당 지지자들이 크게 가서 투표해 줄 만큼 문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야당 지지자들요. 거의 지리멸렬해서 6월 13일 날 선거하는데 6월 12일 날 미북 회담하면 선거 하나만 아니냐고 손 떼려고 그냥 자빠져 있다가 이제 뭐야? 미북 회담이 깨져 버렸어? 문정권 그러면 4월 27일 판문점 쇼도 사기야? 이제 투표하러 한번 가봐야 되겠네? 자, 이번 투표율 50%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거기에 지금 이를 갈고 있는 야권의 지지자들이 결집을 할 때 이 선거 결과가요. 참패가 아닐 가능성도 매우 크고 지금 서울, 대전, 충북에 한국당 후보와 바른미래당 후보의 단일화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에 이재명 욕설 파일을 한국당이 옮겨서 서로 붙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지금 몇 개가 터져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 정권은 제가 볼 때 내리막길에 접어들었어요. 문제는 내리막길에 접어들 때 그걸 인정을 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운전 조심을 해야 되는데 내리막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걸 오르막이라고 착각을 하고 가속 페달을 밟다가 제대로 추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들의 몫이고요. 이 정권 이제 운이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